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팬입니다.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 같은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한동훈 위원장 같은 사람 한 사람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같이 생각을 공유하는, 생각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두세 명이 있어야 대한민국의 정치혁명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정치 경험 없이 정치 무경험자로 여의도에 상륙했습니다.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큰 힘 들이지 않고 셀럽으로서 팬덤을 가지고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등장해서 지금 국민의힘 전국 지역구를 다 다니면서 한동훈 위원장의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꽃길만 걸을 것 같은 한동훈 위원장이 현재 암초에 부닥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동훈 장관의 진짜 모습, 찐 한동훈 장관의 모습이 어디 갔나 하고 촛불을 켜고 한동훈 장관의 용기를 찾아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한동훈 장관이 우리에게 이렇듯 실망을 주려고 하는지, 아직 100% 실망은 아니고요. 조금 어두운 그림자가 비치는 거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암초는 다름 아닌 김건희 리스크입니다. 김건희 리스크는 한동훈 장관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도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초반에서 꼼짝도 안 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역시 김건희 리스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국민들이 바라기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면 이 김건희 리스크를 걷어줬으면 하는 강력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일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김건희 리스크의 가장 현재에 불어닥친 두 가지 리스크, 특검,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특검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문제입니다. 이 두 문제를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힘 당원들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나 하고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왠지 여기에 미적지근하게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한동훈 장관이 현재의 위치까지 왔으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할 말을 못하는 거 아닌가. 즉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는 그렇게 용기가 충천했는데 그런 용기 있던 한동훈 장관의 진짜 모습은 어디로 가고 지금은 한동훈 장관의 용기를 찾을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하다 보니 한동훈 위원장을 대리하듯이 여기저기서 삐죽삐죽 불만들이 삐져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누가 대리 숙제를 해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대리 숙제를 하기를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한동훈 위원장의 모습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찐 한동훈 장관은 아무리 본인을 오늘날 국민의힘 위원장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받쳐준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적인 문제이고 공적인 문제는 추상같이 다뤄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만의 생각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가장 애를 태우고 있는 사람들은 수도권, 서울과 경기 지역에 출마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총선 후보자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만은 수도권 출마자들로부터 깨져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포문을 먼저 연 사람은 마포에 전략공천을 해서 다소 시끄러운 소란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김경률 회계사, 참여연대 출신입니다. 참여연대에서 본인은 평생을 공정과 상식을 위해서 쌓아온 사람이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경률 지금 비대위원이죠. 김경률 위원이 SBS 라디오에 나와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물론 처음 포문을 연 것은 CBS 라디오에 나와서 김건희 리스크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꺼내든 것이 김경률 위원입니다. 명품 수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들에게 대통령실은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래야 김건희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뚝이 터지면 계속 얘기가 쏟아져 나오죠.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라북도에 지역구를 둔 이용호 의원도 사실관계가 어떠하든 간에 이것이 조작이건 뭐 함정 몰래카메라이건 상관없이 국민들이 일단 불편해한다면 대통령은 이 국민들의 뜻을 헤아려야 된다. 헤아리는 게 뭐예요?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사과하라는 얘기죠. 조정훈 인재영입위원도 사과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조정훈 의원은 지금 다른 당에 있다가 합당을 해서 들어갔죠. 빗발치고 있다. 사과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여기서 마침표를 찍었지만 사과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하태경 의원, 용기 있는 하태경 의원도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은 전라북도 하태경 의원은 지역구 부산 불출마를 선언하고 아직 지역구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수도권이나 아마 경기 지역 어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사과 요구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면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지. 누구나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 나만이 김경률 위원이 내 목소리를 통해서 나왔을 뿐이지 이거는 나의 소리가 아니다. 국민의힘 대부분의 목소리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비교적 선거에 유리한 곳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윤재옥 원내대표, 국회의원들 중에서 대표라는 얘기입니다. 당대표는 국회의원들과 당원 모두를 합친 것이 당대표이고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중에서 대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 윤재옥 원내대표는 계속 입단속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실 듣기 싫은 얘기 하지 말아달라. 입을 좀 닫아달라. 김건희 여사가 듣기 불편한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입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동훈 장관도 이제 한 발씩 물러서서 함정 수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이 이해 못할 내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살짝 내비쳤습니다. 이 지점이 저는 진짜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좀 더 확실하게 돌직구 발언, 국회에서 발언하듯이 왜 좀 확실한 발언을 하지 않고 있는지
한동훈 위원장 국민에게 비굴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순간 한 칼에 갑니다. 단숨에 갑니다. 한동훈 위원장 더 이상 망설이고 실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이 살고 보수가 살고 대통령이 살고 김건희 여사가 사는 길입니다. 숨겨지는 게 사는 길이 아니라 정확히 본인의 생각을 드러내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길이 다 같이 사는 길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맙습니다.